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글로벌6 진행의 전채린 인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 토요일 그러니까 1호부터 몇 시간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21시간 이뤄졌던 마라톤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합의가 불발로 진행이 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채로 이번 주에 출발을 하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와중에 난데없이 조금 전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산 원유를 사가게끔 하려는 이 속내를 계속해서 좀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면이 있고요. 이란을 공격한 것, 결국에는 그 진짜 의도는 이란산 원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가고 있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향후 변동성 확대에 대한 베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한 차례 크게 급락으로 방향을 튼 다음에 이날 조금 더 낙폭을 벌리면서 19선까지 안정화되고 있고요. 공포탐욕지수 역시도 38레벨까지 이제는 중립 수준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전쟁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이 최악의 정점은 지나갔다, 혹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포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될 것 같은데요. 투자 난이도가 높아진 이 시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취해봐야 할 다양한 전략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6 지금 출발합니다. 네, 클로징 킥 시간입니다.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시장에 주요했던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소폭 후퇴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까지 7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달려가고 있던 상황인 터라 이날로써 이제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다만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22,900 레벨을 회복하며 8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중동 협상이 이날 오후 파키스탄에서 진행이 됐죠. 그를 몇 시간 앞두고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경계감이 작용하다 보니까 관망세에 좀 진입을 했었고요. 협상 불확실성 속 투자자들이 일부 포지션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날도 큰 변동 거래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협상을 앞둔 불안 심리를 반영했고요. WTI를 기준으로 결국에는 1.3% 하락하면서 96달러대의 마감, 브렌트유 역시도 0.7%대의 마이너스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는 소폭 올랐는데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죠. 10년물 4.3%대 초입, 그리고 2년물 금리는 3.8%에 근접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아주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중동전이 발발하고 나서 유가의 급등분이 반영이 된 첫 번째 공식 물가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건데요. 미국의 3월 CPI 물가가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로는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9%라는 숫자는 러우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었습니다.
이었다는 데에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예상대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이 주범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에너지 가격이 무려 10.9%나 뛰어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드라이빙했던 촉매제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점은 바로 근원 물가,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와 같이 변동성이 원래 높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봤더니 2.6%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0.2% 올랐더라.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달리 말해서 유가의 급등이 아직까지 다른 어떤 품목들의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광범위한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는 한 발 더 해석을 해보자면 기업들이 일단은 유가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리온의 CIO 연준이 단기적인 물가 급등은 노이즈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전쟁 출구 마련한다면 정책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낮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가의 추이가 핵심적인 변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초중순,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도 WTI를 기준으로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도 유가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비자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날 미시간대가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로 발표가 되면서 전월 대비 1%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쟁과 유가의 상승이 소비자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함께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는 47.6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데, 그러니까 센티먼트 지표는 분명히 악화하고 있다는 데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의 흐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위클리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3%, 나스닥 지수가 4.5%, 그리고 S&P 500 지수는 3.6%의 주간 기준 상승률을 지난주에 기록을 했고요. 이 정도의 반등폭은 꽤나 오랜만에 올해 들어서는 최대 이 상승률을 지난주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호재들을 좀 살펴보자면 3대 지수가 모두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이제 놓이게 됐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달리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AI 인프라주들이 될 텐데, 지난주에 엔스로픽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또 여러 기업들과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아마존의 연례 주주 서한 내용 역시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투자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혹은 하드웨어 기업들의 수익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그리고 광통신, 메모리, 네오클라우드 업체들까지 지난주 시장의 강세를 주도해가는 양상, 반대로 소프트웨어의 위기로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이 새롭게 발표한 이 미토스라는 신작이 성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도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는 전문가들의 이 톤이 조금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실질적인 이 경쟁 위협 혹은 대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을 뺏길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진단을 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주말 사이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지난주 소프트웨어 쪽, 사이버 보안 혹은 사모펀드 쪽에서는 급락세가 출현했다라는 점도 특징, 그리고 휴전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에너지 업종 역시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 관련 이슈들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었죠. 미국과 이란은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21시간 동안의 합의를 이제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불발로 종료가 됐습니다. 바로 직후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벤스 대통령, 그들은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많은 글들을 트루스 소셜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포스트들의 핵심 내용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미국이 봉쇄 절차를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를 난데없이 했습니다. 이란이 선박들을 위험하게 만든다, 이런 표면적인 명분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고민을 해봤을 때 미국산 원유를 사가라는 의사를 대놓고 드러낸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 올린 포스트들을 보더라도 전 세계의 빈 유주선들이 이 순간에도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여러분을 이 미국산 원유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만든 원유가 품질이 훨씬 더 좋다라는 내용의 포스트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한편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대응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 내용만 보고 우리가 시장 입장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전면전으로 확산하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추가적인 조정을 불가피하게 받아가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다만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 중에 있으며 이것은 이란에게 남았던 마지막 압박 카드였다. 그 압박 카드가 이제 소멸되고 있다. 그리고 약 5시간 전쯤에 올린 포스트에 따르면 이 기뢰의 대부분은 이미 미국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란 입장에서 강력하게 나올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건데,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당분간 전쟁과 관련한 노이즈는 계속 있을지언정 증시 입장에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삼성증권에서 정리해준 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시나리오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관세의 날, 그 관세 쇼크 이후의 국면과 이번 전쟁의 이 진행 양상이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상호 파괴적 위협. 작년에 생각해보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했던 바가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 협상 유도 신경전, 그러니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중국 측에서는 아니다. 지금 우리는 협상을 한 적이 없다. 마치 지금의 이란과 똑같은 반응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갈등이 고조된 후 반전이 됐다라는 것은 이 90일간의 유예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2주간의 휴전 합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퇴로를 열어주기, 1년 동안의 휴전 합의가 미국과 중국 간에 있었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생각을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행료 부과를 중단하는 한편 종전 협상이 매우 낙관적이다. 이런 언급들, 그러니까 압박과 유화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작년의 미중 갈등과 이번에 미국 대 이란 간의 갈등의 진행 상황이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증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실시간 통행량을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강력하게 가져보게 됩니다. 이 시각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선박의 대수는 8대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원래 일평균치인 68대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 수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아래에 보여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원유량을 보시면 78만 DWT라는 기준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Deadweight Tonnage의 약자입니다. 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무게의 총량을 뜻하는 건데, 원유, 물, 그리고 어떤 물량, 그리고 승무원들의 체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단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평년에
1030만 레벨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의 추이를 지켜보시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증시는 원래 최악을 먼저 반영하고 우려감을 해소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감도 지난 한 달 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거의 근접하는 등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당분간 전쟁에 대한 노이즈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시장이 아주 크게 폭락하는 시나리오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급 사이드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그간 급락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주식을 팔았던 기관들의 자금이 다시 이번 주부터 미증시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유입이 임박했다라는 진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요, 매달 혹은 매 분기 자신들의 수익률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과 같은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일단은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매도 포지션이 아주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추세 추종 펀드,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팔고 주가가 오를 때 자동적으로 매수를 하는 펀드들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순매도 포지션이 370억 달러 규모로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 매수 모드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식을 매수할 것으로 모델링되고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진단이 되겠고요.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의 강력한 매수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S&P 500 지수가 지난주 5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등 기술적인 지표 역시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 정말 반가운 소식은요. 그간 부진했던 빅테크주들이 하나둘씩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YTD 기준 등락률과 고점 대비 하락률을 나란히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로 봤을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3%, 테슬라가 30%, 그리고 가장 낙폭이 적은 아마존 역시도 7.8% 빠지는 등 여전히 전부 다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 로 봤을 때 계속해서 부진하던 빅테크주들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하나둘씩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1.1%, 알파벳이 1.3%대, 그리고 아마존이 3.3%대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지난주에 발표했던 이 연리의 주주서한 대규모 투자 소식을 전했는데 이는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도 긍정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호재로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는 새로운 AI 모델인 뮤즈스파크를 공개했죠. 이게 평가 점수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도 AI에서 밀리지 않겠구나, 이런 인식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메타 역시도 YTD 기준 수익률 이제 마이너스 4%대로 낙폭 축소를 시도하고 있고요. 4월 22일부터입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둘씩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을 분기점 삼아서 빅테크주들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를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요 금융사들의 실적, 그리고 수요일에 ASML 정도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 TSMC와 넷플릭스의 실적 역시도 중요하겠습니다. 산업 이슈를 보시면 월요일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우주 분야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스페이스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주 산업 안에서는 다보스 포럼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한 행사이니까요. 우주 관련주들의 센티먼트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체킹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엔스로픽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신모델 미토스, 정말 성능이 강력하다,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미국 정부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파월 의장도 왔고 또 주요 금융사들의 CEO들 역시도 함께 회동을 했는데요. 이 미토스가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엔스로픽은 빅테크 일부에게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당연히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걱정이냐? 내부 테스트를 하던 중 미토스가 스스로 격리 환경을 탈출해서 수천 건의 보안 취약점을 뚫고 연구원에게 내가 해킹에 성공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낸 사례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사인 CBS는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들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다, 해킹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스로픽의 성능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관련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혜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스로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의 클라우드를 씁니다. 구글 클라우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글은 거기에 더 많은 반도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반도체를 제공하는 브로드컴 역시도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슈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 확대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장비사들이라든지 또 파운드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TSMC 등등의 종목들 전부 다 지난주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ETF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역시나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반도체 1배 추종하는 속스가 2.1%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3배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싹3 6.1%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 증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EWY ETF는 소폭의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체킹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유가와 연동되는 USO, BNO,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흐름이 꺾였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상품 모두 2% 안팎의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분위기도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주들이 분위기를 주도했죠. 엔스로픽이 코어위브와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코어위브는 GPU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수혜일 수밖에 없고요. 주가는 2.6%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컴과 구글 간의 계약, 그리고 구글과 엔스로픽 간의 계약, 3자 이 계약의 방식인 것이다 보니까 브로드컴의 주가가 4.7%로 아웃퍼폼을 했고요. 그리고 미토스의 공개에 따라서 팔로알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이 사업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마이너스, 지금 소프트웨어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완전한 소외주로 분류가 됩니다. 고점 대비 40% 이상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주주 연례서한 캐펙스 확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칩 수요가 너무 강력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 자체 칩 판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업축이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2% 급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샌디스크,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S&P 500 지수에 연말에 편입이 됐었는데 나스닥 100 지수에까지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QQQ ETF에 편입이 되는 것이죠. 또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의 효과를 노려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클로징 킥이었습니다.